RSA 암호는 암호화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이 가능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은 개인 키를 함께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명칭이 공개키 암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비대칭 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자 상거래 등의 현대 사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대 암호 방식입니다. RSA라는 이 암호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 세 분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라이베스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샤미르, 가운데 있는 분이 에들먼이에요. 일단은 현대 암호 방식으로 바뀌면서 뭐가 가장 크게 변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을 이용하게 됐어요. 수학의 대상은 뭐냐? 수학의 대상은 수죠. 수.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문자들을 수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렇게 수를 만드는 그 코드가 뭐가 있냐면 아스키 코드 같은 게 있어요.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 한글을 수로 바꾸는 거는 이제 CP949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 아스키 코드로 예를 들어서 라지 A를 쓴다. 라지 A는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1, 0, 0, 0, 0, 0, 1이에요. 7자리거든요, 보통. 스몰 a는 1, 1, 0, 0, 0, 0, 1.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스몰 b는 1, 1, 0, 0, 0, 1, 0. 이렇게. 다 이진법이죠, 이진법. 이제 그럼 뭐다? 암호 평문들은 다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그 이론들을 접목할 수 있게 된 거죠. 수학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위한 기초 수학 몇 가지 내용을 좀 말하자면, 첫 번째로 모듈로 연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데, A 모듈로 N이라는 건 뭐냐면 A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모듈로 5를 한다. 뭘까요? 2. 이해되죠? 3 모듈로 5를 한다. 뭘까요? 이게 3이에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이제 3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음이 아닌 정수로 다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듈로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 두 번째, 이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해요. 나머지 연산의 특성, 별표 좀 쳐주고요. 물론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증명을 생략하겠지만, 뭐냐면 이 모듈로 연산은 덧셈, 뺄셈, 혹은 곱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분배하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따로따로 연산이 가능해요.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7 더하기 3 모듈로 5를 한다. 그럼 이게 실제로 뭐냐면은 10 모듈로 5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얘를 7 모듈로 5 플러스 3 모듈로 5. 이해돼요? 요거를 이 모듈로 5를 찢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로 모듈로 하는 거죠. 하면 여기에 오는 것은 얘예요. 여기에 오는 것은 얘예요. 그러면 5 모듈로 오니까 0이죠. 같아요. 곱하기 해봅시다. 이번에는 7 곱하기 3의 모듈로 올려봅시다. 그럼 이건 실제로 21 모듈로 오죠. 그럼 이건 몇이에요? 1이죠. 21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 그렇잖아요. 자, 7 모듈로 5가 뭐였느냐면 2였어요. 그리고 3 모듈로 5가 3이었어요. 요거 곱합시다. 그럼 요거 몇이에요? 6이죠. 그럼 6 모듈로 5가 몇이야? 1이죠. 같죠? 이어서 가볼게요. 나머지 연산의 특성, 우리가 자유롭게 대수적인 그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요 이제 연산 기호도 알아둡시다. A랑 B가 합동이다라고 합니다. A랑 B가 합동이다. 3개짜리 등호는 영어로 하면 congruence고, 요 A 모듈로 N과 B 모듈로 N이 서로 같다라는 걸 뜻해요. 즉, N으로 나눠서 나머지 구해보면은 A랑 B가 동일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합동인 수는 무수히 많겠죠. 모듈로 5에 대해서 3과 합동인 것은 8, 그렇죠? 13, 18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합동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개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죠. GCD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 약자입니다. GCD. 우리가 최대 공약수 이렇게 쓰면 너무 기니까 GCD라고 그냥 짧게 쓰는 거예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연산이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1cm 아닙니다. 저거 LCM이에요. LCM. 그래서
Least Common Multip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CM A, B는 이제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몇? 2, 그쵸. 최대 공약수. 몇? 저 12.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소수. 소수 모르는 사람 없죠.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라는 것도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보죠. 이거는 합성수를 소수들의 곱으로 이제 다 표현한 거를 소인수분해라고 그러죠. 소수인 인수. 인수는 이제 사실 옛날 말인데 대부분 이제 다 약수라 그래서 소수인 약수들로 예를 들어 12. 12의 약수 중에 소수인 게 뭐뭐 있냐라고 하면은 2랑 3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이제 곱셈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소인수분해라 그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이 RSA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알고리즘 세계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기서 이제 암호문과 평문이라는 건 사실 다 수예요. 유니코드든 뭐든 간에 써가지고 수로 바꾸고 그 수의 E제곱을 해요. 이 E가 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E제곱을 하고 거기에 모듈로 N을 취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를 이제 우리는 암호문으로 가고, 이걸 복호하는 입장에서는 이 암호문을 이제 D라는 수로 제곱을 한 다음에 모듈로 N을 취해요. 그러면 나오는 수가 다시 평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것들이 있죠. 평문을 암호화로 만들 때 E라는 수가 쓰이고 N이라는 수가 쓰여요. 그래서 요 E, N을 공개키, 요거는 이제 공유하는 키입니다. 복호화를 하는데 이때 쓰이는 요 D랑 N. 사실 요 N은 서로 같죠. 요 서로 N을 같아서 사실상 공유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키는 D예요. 그런데 어쨌든간 요 D랑 N을 다 묶어서 개인 키라고 불러줍니다. 요 개인 키는 뭐다?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송신자도 몰라요. 절대 공유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E랑 N이랑 D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E랑 N이랑 D만 알면 RSA 암호 방식은 끝이 납니다. END, AND, 끝난다. 자, 봅시다. 일단 우리는 이 키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N 필요하고 E 필요하고 D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쓰이는 요 L은 E랑 D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이 L은 감춰집니다. N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두면 좋은데, 제 RSA 방식을 공부한 학생이 개발자들 이렇게 3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암호 방식을 만든 겁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암호 방식을 만든 비결은 노력이다. 노력이다. 절대 아니지 먹겠죠? N은 일단, 자, 보면은 2개의 소수 PQ를 가져와서 이 PQ를 곱한 게 N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얘를 적어놨죠? 예제로. 여기서 P를 17, Q를 19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17과 19는 두 개 다 소수죠. 이 둘을 곱하면 323. 요게 바로 아직 N이 되는 겁니다. 이 N은 이제 원래 넘버의 약자예요. 넘버의 약자. N을 이제 구했어요. L을 구하는데, L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 설정한 P랑 Q 있죠. 이 두 소수 P랑 Q에 대해서 P에서 1 빼고 Q에서 1을 빼요. 그래서 이 둘의 LCM을 구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그렇게 구하는 게 L이에요. 여기를 같이 보면은 17에 1 빼면 16, 19에 1 빼면 18, 그래서 16과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144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44가 L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E는 1보다 크고 요 L보다 작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L과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그러한 수를 잡아줍니다. 사실상 두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이 두 개의 수가. 그쵸. 서로소라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44와 서로소인 거를 잡아주는 건데, 144랑 서로소인 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가장 작은 거 5, 다음 7, 또 11, 13, 17, 19, 23, 다 되죠, 사실상. 소수들은 다 되죠. 그쵸?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삼아서 5를 잡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난수로 잡아줘요. 서로소 판정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난수를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소인지를 판별을 해서 하는 거지, 이거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사실상 L이랑
E가 나왔기 때문에 공개 키는 끝나요. 공개 키는. 공유하는 키인 거죠. 마지막 개인 키, D를 어떻게 구하느냐? D는 이제 요 위에 설정했던 요 L보다 작은 이제 양수 중에서 1보다 크고 양수 중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D를 잡아줍니다. E가 여기서는 5였었죠. 그래서 5 곱하기 D를 해서 모듈로 144, 이게 144는 여기 L이 방금 144였기 때문에 요것의 모듈로 값이 1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눠 썼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144로 나눠 썼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거. 작은 걸 생각하면 145죠. 그죠? 144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걸 145로 만들어주는 D는 몇이에요? 29. 그러면 이제 그 개인 키는 어떻게 된다? 개인 키는 323이랑 그리고 앞에는 요거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 29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이제 괴라라 알고리즘이 그냥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다 짚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두 개의 큰 소수로부터 곱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요 PQ도 당연히 난수예요. 우리가 이제 PQ 여기서는 이제 19랑 17랑 19를 잡았는데 실제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몇백 자릿수를 써요. 100단위수가 아니라 자릿수가 100개. 커다란 소수 두 개를 가져와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당연히 P랑 Q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난수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이게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를 소수 판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소수다라고 하면 채택을 해주는 거지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파악한 알고리즘은 보통 이제 페르마 방식을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밀러 아니면 리카 방식을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이제 또 그 소수 판정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소수다라고 하면 채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수들이기 때문에 이 이제 암호 방식이 안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요. L을 구할 때 L을 왜 이런 식으로 구하느냐? P랑 Q는 소수예요. 소수에서 1을 빼면 일반적으로 합성수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16이랑 18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일단 얘네들 한번 감춰져요. 뭔 얘기냐? 학생. 3과 8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지? 24. 그래요. D학생. 8과 12의 최소 공배수 몇이지? 24. 그래요. 나 눈 맞춘 학생. 10이랑 24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24.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네. 제가 왜 감춰지는지? 여기에서 이제 큰 수를 잡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려져요. 왜? 약수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라는 걸 잡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2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왜 L이랑 서로 소인 그러한 수를 잡아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서로 수를 잡아주기 때문에 요 개인키 D 있죠? 이 D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니잖아? 그러면 이 D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4랑 6을 생각해 볼게요. 4랑 6. 그러니까 4를 이제 우리가 2라고 해보고 얘를 L이라고 해볼게. 만약에 그냥 아무렇게 잡은 거예요. 이 둘은 서로서가 아니죠. 그치? 이 상태에서 한번 저 돌려보자고요. 얘는 뭐가 되느냐? 2가 4니까 4D가 되죠. 그리고 모듈로 6이 돼요. 얘가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는 D가 있냐는 거죠.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요렇게 되는 이 L이랑 서로 소인 그런 1을 잡아줘야만 요 D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그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그러한 D를 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느냐? 결론적으로는 평문을 RSA 암호로 우리가 암호화했잖아요. 그 암호문을 다시 복호화시켜줘서 평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식은 복호화시켰을 때 원래의 평문이 나오는 걸 보장해줘요. 자, 암호가 뭐였는지 보세요. 그대로 내가 옮겨 적을 거예요. 이거죠? 여기서 요 이제 모듈로 연산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그 대수적인 그 법칙들이 잘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이제 분배되고 나면 사실상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E랑 D를 곱한 겁니다. E의 D제곱. 그것에 얘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뭐랑 같냐면 얘랑 같게 돼요. 그러니까 요 평문 ED는 원래의 평문과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요게 얘들이 합동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하는 거 넘어가도 되겠죠? 네. 어떤 원리인지는 오케이. 그래서 123을 평문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었을 때 암호화하는 것은 이제 방금 이제 잡았었던 그 예시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그러면 평문 요 자리에 123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123의 5제곱에다가 모듈로 323을 씌워주면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225가 나와요. 그 225가 암호문이 되는 거고
고코아 할 때는 225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것에 D가 아까 몇이었으면 29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225에 29제곱을 한 거에다가 모듈러 323을 해주면 놀랍게도 다시 123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평분이 다시 되는 거예요. 하우 써놨죠.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5번 곱해봐요. 이거 말도 안 되게 크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5제곱이라는 건 123의 제곱, 123의 제곱 곱하기 123의 제곱 곱하기 123 하면 123의 5제곱이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것에 제곱에 123 곱한 거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123의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모듈로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제곱을 해주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모듈로 103, 123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거랑 곱해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323 해주면 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상품권 거 하나 예시하고 주겠습니다. 16에 16제곱 모듈로 60을 구해보세요. 가장 먼저 구한 학생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와우! 나오세요. 원래 모듈로 연산을 알았어? 오, 강의를 잘 따라왔네요. 이거 뭘 이용해서 구하면 쉽냐면 생각해봐요. 60으로 얘가 사실상 2의 4제곱에 16제곱이잖아요. 그치? 이제 2의 제곱수로 했었을 때 64 모듈로 60이 4가 나오죠. 또 2의 제곱이죠. 그치? 그래서 2의 64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제 해주면 돼요.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옆에 친구들한테 이제 하면서 시간상 내가 다 이제 풀을 써주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봅시다. 이게 중요하죠. 왜 RSA 암호 방식이 안전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현대에서도 이걸 쓰고 있는가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암호 해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긁어모아 봅시다. 해독자 입장에서, 해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럼 첫 번째, 암호문은 알죠. 그 다음, 공개 키를 알아요. 공개 키. 알려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공개 키는. 이제 해독자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평문을 알고 싶죠. 그치? 그럼 이 평문의 알고리즘은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평문의 알고리즘은 얘였다. 그쵸?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뭘 아느냐? 암호 해독자는 암호문을 알아요. 그리고 n을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만 알면 돼? d만 알면 평문이 나와요. d를 현재 모르죠? 근데 d가 뭐였느냐? d는 요거를 만족하는 수였어요. 그쵸? 여기에서도 우리가 뭘 아느냐면 1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얘만 알면 됩니다. 요 L만.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 G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L을 알면 되는데 요 L이 뭐였느냐? 얘였어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P랑 Q만 알면 되는 거죠. 다시 좀보다 평문을 알기 위해서는 뭘만 하면 돼? D만 알면 됐었다. 근데 이 D를 알기 위해서는 L을 알아야 된다. 이 L을 알기 위해서는 P랑 Q를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P랑 Q에 대한 단서가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 왜냐? 요 위에 N이 뭐였어? P 곱하기 Q예요, 이게. 요 N이라는 게 P 곱하기 Q였어요. 그러니까 해독자 입장에서 P랑 Q를 곱한 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P랑 Q 그 자체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실제로 커다란 어떤 수에서 두 개의 소수를 알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현재의 수학계의 아주 커다란 난제입니다. 구해보세요. 네, 두 개의 소수를 곱해서 4087 만드는 거, 이 두 개의 소수를 구해보세요. 가장 먼저 구한 학생 자신 있게 답을 말하면 한 권을 주겠습니다. 60에 67이야. 훌륭합니다. 와, 61 곱하기 67이 제가 나옵니다. 박수. 어떻게 구했어요? 그 4천이 나오려면 한 60에서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수를 추렸군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커다란 수를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만약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고안해낸다. RSA 암호 방식은 무너져 버립니다. RSA 암호 방식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짚고 싶어서 대중에 이제 흔하게 퍼져 있는 오해입니다. 리만 가설이라는
그게 수학계의 유명한 난제가 있어요. 그 리만 가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요 RSA 암호 방식이 풀려버린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은 뭐에 대한 난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들 있죠. 이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리만 가설과 관련이 없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난제다라는 것 정도를 챙겨가면 좋겠고 잘하는 거.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없어요?